안녕하세요. 지구시민 온라인 클래스 지구를 지키는 환경교실 이규의 강사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인간과 지구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 우정, 사랑과 같은 행복감을 주는 관계가 있고 시기, 질투와 같은 상처를 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또 일방적인 관계가 있고 상호 교류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가 성숙된 관계이겠죠. 그럼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사람과 자연은 그동안 어떤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을까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지구는 우주의 다른 행성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네.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지구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햇볕, 바람, 물, 그리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나무, 풀, 이러한 자연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늘 곁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기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지 않았을까 합니다. 잠시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공기도 느껴보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자연 또한 인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는 관계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대립하거나 어느 한쪽이 우위를 가지는 관계가 아닌 서로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지구 역사를 돌아볼 때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는 관계로 잘 살아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경시대 이전의 과거. 네, 이때의 인류는 천둥과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신의 진노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했고 그리고 자연현상에 순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근대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천둥과 번개가 발생하는 과학적 원리를 밝혀냈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끊임없는 풍요와 편리함의 추구는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는 지구온난화, 열대림 파괴 등과 같은 환경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 친환경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인류의 관점에는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보는 인간 중심주의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생태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적 가치보다 인간의 생존이 우위에 있고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자연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이고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는 관점이죠. 또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고 인간 생활 영위를 위한 수단적, 도구적 가치로 여깁니다. 인간 중심주의 관점은 인류에게는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자연의 다양성과 조화의 유지,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결국 지금 인류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도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기술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 관점에서는 이러한 현재의 문제를 인간과 자연이 관계 개선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로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태 중심주의는 기술 개발이나 인간의 생활 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자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인간 또한 생태계의 구성원인 동시에 자연 안의 모든 생명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인간은 생태계의 안정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자연을 인간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하고 인간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 중심주의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생태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자연 환경 보호에 집착해서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도 저지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대표적인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의 특징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다른 자연적 존재들보다 우월하고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필요와 이익을 통해 자연을 남용하고 훼손할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 중심주의 대표적인 학자인 레오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지 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전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르다. 생태 중심 자연관의 특징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성의 바탕을 두며 생명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자연의 평범한 구성원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환경의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도 저지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떠한 관점으로 자연을 대해오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결국 인간 중심주의나 생태 중심주의 모두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잘 조율해 나가느냐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인류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선택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 각각의 장점을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들이 현명한 선택과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지금이 바로 선택하고 변화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먼저 인류의식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 가치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지구라는 토대 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의 가치관이 개인 이기주의, 지배, 욕망,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익에서 전체를 바라보고 공존하고 화합하며 모두에게 이로운 공익을 추구하는 선택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환경과 자연 시스템을 파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따돌리는 삶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함께 나누며 이끌어주는 삶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온 산과 바다에 넘쳐나도 내가 있는 곳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우리 집, 우리 도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마을로 보고 지구촌 환경 복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사상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면 상대편을 핍박하고 편을 가르고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사람과 자연을 단절시키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과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피는 꽃마다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5개의 손가락에 다른 색을 예쁘게 칠한 어린이처럼 서로의 개성과 다름을 존중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과 변화를 추구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모두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은 인성이 살아있는 지구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성이 살아있는 지구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도 생명의 구성원임을 깨닫고 지구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해야 합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편리함만 생각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남발하고 자연을 훼손시킨다면 우리의 후손에게는 아름다운 지구별이 아닌 쓰레기로 오염된 지구, 환경이 파괴된 암울한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공존하는 관계임을 인식하는 사고방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환경위기론과 생태론이 거론되면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동양 사상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재앙을 몰고 온 서양의 자연 지배적 관점에서 자연 조화 중심의 동양적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자연관의 관점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자연관은 자연의 극복과 지배를 중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눈부신 과학 발전을 가져왔고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동양의 자연관은 자연과의 균형, 조화를 중시합니다. 지금의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자연과의 균형과 발전 또한 함께 생각해야 할 시점이기에 동양의 자연관이 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현재를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동양 사상인 유교, 불교, 도교를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교는 인간과 만물은 모두 인 혹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에 의해서 알고 있는 양지가 깃들어 있으므로 일체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불교는 천지와 나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고 만물과 나는 일체가 된다라고 보았고요. 도교는 천지와 나는 병존하고 만물과 나는 하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연관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의 건국이념이자 교육법 2조에 명시되어 있는 홍익인간 정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세상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가치와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생명체를 이롭게 하는 세상이 아닌 널리 모든 생명체가 함께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상님들은 홍익인간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나의 행동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셨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까치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까치밥은 상생의 가치를 담은 대표적인 민속 문화입니다. 가을철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다 따지 않고 꼭대기 감은 까치밥으로 남겨두는 행위에서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월 대보름에는 까치와 까마귀에게 밥을 주는 풍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셨는데요. 마당에 사는 작은 벌레, 풀 한 포기에도 해를 입힐까봐 뜨거운 물을 식혀서 버렸던 마음으로 살아오신 거죠. 바로 지금이 자연을 생각하며 인간의 삶을 바르게 살아오신 우리 조상님들의 정신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정신은 인디언들의 삶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도덕률에 나오는 지구 어머니와 함께한 인디언들의 삶을 전해드립니다. 대지와 대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의 어머니로 여기라. 광물 세계, 식물 세계, 동물 세계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어머니 대지를 더럽히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지혜를 갖고 어머니 돼지를 보호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인류 전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존중하는 것과 같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과 부족들은 하나의 들판에서 피어난 서로 다른 색깔의 꽃들과 같다. 모두가 아름답다. 위대한 정령의 자식들로서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 자연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한 부분이며 지구 공동체의 한 가족이며 동반자이니라 라고 인디언들의 가르침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간과 지구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 우리의 선택은 미래의 지구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시민에서는 인간과 지구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될 때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친구가 되자 비 프렌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신다면 저와 함께 선언해 주세요. 지구야, 사랑해! 지구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이렇게 해서 이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좋은 친구, 네, 지구시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